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뺨에 스치는 바람이 꽤나 포근하게 느껴지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을 때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이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설득이 과제입니다. 4인 선거구가 당초보다 줄어든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획정안은 오늘까지 시의회에 제출됩니다. 한 지방학사 소유 건물에 들어선 구립도서관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일명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의회의 권한도 함께 높이자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근에는 공청회도 마련됐습니다. 첫 소식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3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는 실정. 이에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위상 확립, 참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94명의 시도의원들의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이 지방의회 얕은 의회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주도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계획됐습니다. 지난달 마침내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발의됐고 최근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고요. 참석자들은 독립된 법적 근거 마련에 함께 뜻을 모으는 동시에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율성이 없으면 그 지방에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지방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방의회가 원래 책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단체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소위 말해 지방자치, 참된 지방분권의 본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지방의회법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되는 것을 볼 때 지방의회의 강화를 꺼려하는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게 과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서울시 구의원 4인 선거구를 7곳으로 확정한 뒤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입김이 반영된 획정안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을 살펴보면 서울 구의원 선거구는 159곳에서 151곳으로 축소됐습니다. 2인 선거구가 20곳 줄어든 반면 4인 선거구는 강남과 강동, 강서와 은평, 동대문구 등 7곳에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획정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내놨던 초안에는 4인 선거구가 35곳이었지만 7곳으로 대폭 축소된 것. 정의당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거대 양당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회는 오는 21일까지 획정안을 최종 의결해야 하는 상황.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는 만큼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 획정위의 이번 결정에 군소 정당은 물론 정치 신인들도 대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치 참여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거란 우려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마포구의원에 도전하려는 정치 신인입니다.
자, 차윤주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안을 보면 이 4인 선거구가 초안보다 대폭 축소됐죠. 먼저 이 같은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획정위가 처음 제시했던 4인 선거구가 35개에서 7개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예. 저희처럼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고 동네에서 새롭게 생활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선 시민들에겐 굉장히 아쉬운 결정입니다. 예. 지금 차윤주 씨는 예비 후보 등록은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선거구 획정이 끝난 뒤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아직 못했는데요.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치에 입문하려는 정치 신인으로서 이 4명을 뽑는 선거구에 비해서 2명을 뽑는다면 더욱 문턱이 높아지는 거겠죠? 네, 4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는 많이 다릅니다. 예. 4인 선거구는 가장 작은 단위 기초의 문턱을 낮춰서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건데요. 저희처럼 무소속 입후보자들에게는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특히 구현 선거까지는 유권자들이 현실적으로 관심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예. 2인 선거구에선 사실상 거대 양당 후보들이 99% 당선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무소속 시민들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아주 어려운 게임을 해야죠. 네. 예.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무소속으로 구의원에 도전하려는 이 청년들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번 결과 때문에 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처럼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이제 동네 대표자가 돼보자는 취지로 예. 이번 선거에 나선 분들이 서울 각 지역에 10명쯤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그중에 한 분이 획정위가 처음 제시했던 4인 선거구였다가 이번에 최종안에선 제외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선거 비용이나 당선 가능성 때문에 출마를 다시 고민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아마 이제 2인 선거구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서울시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4인 선거구가 확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을 거란 전망입니다. 무소속 네. 정치 신인으로서 도전장을 내민 만큼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에 임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만큼 지역에서 더 열심히 주민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젊은 유권자들을 타깃으로 해서 SNS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마음을 얻는 거니까요. 저는 예비후보 등록 뒤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동네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분들한테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선거 레이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윤주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4인 선거구가 당초 안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무소속 출마 예정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선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당초 도서관으로 계획됐던 부지에 경상남도 학생들의 기숙사인 남명학사가 들어서는 걸로 확정되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기숙사와 함께 구립도서관이 생겼는데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지역배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학생들의 기숙사인 남명학사 서울관 한쪽에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 마련됐습니다. 2층 규모의 도서관엔 3만 5천 권의 책과 함께 도서 열람실과 검색대, 어린이 독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당초 도서관으로 계획된 부지, 공공시설을 지어달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지만 결국 경상남도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도서관 건물 자체가 남명학사 소유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립도서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학사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개방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구 5만이 안 넘는 도서관 규모라고 보이시진 않잖아요. 강남구는 구립도서관 가운데 두 번째 규모로 지어진 만큼 도서를 6만 권까지 확대 비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5년마다 기숙사 측과 협약을 갱신하기로 했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은 소유권을 함부로 이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구적으로 사용협약을 무상 사용업을 영구하게 맺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개선해 나갈 거고 강남구가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남 구립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립 목골도서관으로 이미 명칭을 정했고요. 강남구는 내부 시설과 도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경 오픈 행사 없이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서울의 대표 한옥 밀집 지역인 종로구 북촌.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와 관광객으로 인한 문제로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6년 북촌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결정하고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로구의회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송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0년에 수립된 북촌 지구 단위 계획. 하지만 계획이 지정된 지 오래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최근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결정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로구의회는 주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북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주민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높이와 용도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단위 계획이 개인의 재산권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재산이 유지가 되는지 재산이 유지가 안 되면은 이걸 갖다가 자식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은 팔리지 않아 가지고 상속을 하게 되면은 자식한테 짐을 물려주는 거예요. 관광객이 늘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주 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관광객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저희 북촌 안에 들어오는 차량을 좀 통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밴 같은 걸 타고 저희 북촌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북촌의 입구에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체크를 만들어서 진짜 이 주민들의 차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젊은 층의 유입이 줄어들고 지역이 노령화돼 한옥 보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가지고 아예 젊은 세대의 유입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이 점점 노령화만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옥이 보존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3월까지 구역별 회의를 마친 뒤 지방선거가 끝난 6월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까지 북촌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노원구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 아동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치료 관리 등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노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치료실과 상담실 등을 갖춘 곳으로 아동학대 전문가와 노원구청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모래놀이를 통한 심리치료 방법. 상담사는 모래놀이하는 아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에 나섭니다. 모래놀이 안에서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깊은 상처감을 충분히 드러내고 어루만지고 자기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62곳의 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피해 아동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입지는 매우 좁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원구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아동보호기관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사후 관리 등 아동 학대 관리 전반을 지자체가 담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주된 역할은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그리고 그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노원구에는 138건의 아동학대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구는 경찰서와 교육청 등과도 연계해 지역 내 아동학대 피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대부분 주택가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활용품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초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가에 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바닥에 버려진 종이 박스 안에 병과 페트병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재활용품이 함께 버려지는 겁니다. 분리수거대가 따로 없는 주택가에선 재활용품이 무분별하게 배출됩니다. 병과 깡통, 캔 종류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죠. 이렇게 섞여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서초구에선 지난해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소규모 주택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무단 투기를 근절하고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분리수거대는 비닐과 병, 캔 등과 같은 5가지 유형의 재활용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엔 그물망이 설치됐고 물에 젖으면 악취가 나는 종이류는 수거대 위에 덮개가 달렸습니다. 그 통에 다 분리를 해놓아서 놓으니까 또 일반 쓰레기도 따로 밖에 도로가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되는. 분리수거대의 지원 대상은 5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단독이나 공동주택 등입니다. 주택에선 전담 관리자를 1명 선정한 뒤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에 한번 실사를 나가고요.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올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700개를 선착순으로 지원한 뒤 지원 대상을 5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공공지하보도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로구가 빈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해 청년 상인들을 위한 마켓을 열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강역 공공지하보도에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청년 지하 우주마켓. 청년 사업가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리마켓입니다. 500여 개 업체가 미리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했고 그중 청년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 30여 곳이 선별됐습니다. 향수부터 나무 공예품, 액세서리까지 품목도 다양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해 장사할 가게가 없는 청년 상인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입니다. 이제 제가 가게가 기존에 없다 보니까 없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다른 데는 좀 참가비 같은 것도 되게 높은 경우도 많거든요.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한복판에서 얼굴 맞대고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하 우주마켓의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하철역 공공보도에 플리마켓을 열었다는 것.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공간적인 장점과 더불어 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근 한 10년? 그 정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공간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 공간을 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곳을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해보자. 종강역 유동인구가 하루에 9만 명이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여기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무료 공연들도 마련돼 있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켓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원 때문에 지나가다가 여기 종로서적 앞에 있길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에 친구랑 같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물건도 많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체험이 있다는 것도 좋아하고 핸드메이드 제품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종로구는 지하 공공보도를 활용한 마켓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월 1, 2회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는 공간 리모델링을 거쳐 상설 매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어제 새벽 6시 30분경 성동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영동대교 아래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소형 화물차가 추돌한 사고로 이 트럭이 전복돼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이 차량 대시보드에 허리가 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포구 보훈회관이 신축 계획을 수립한 지 3년여 만에 공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개관했습니다. 마포구 신수동에 자리 잡은 보훈회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주민들에게는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관 내 보훈단체 사무실에는 상위 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훈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7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마포구에는 현재 4,500여 명의 보훈 대상자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87년의 역사를 간직한 종로구의 옛 채부동 성결교회가 생활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 12일 개관한 채부동 교회는 건물 외관 원형을 보존해 역사와 건축적 가치를 살리고 내부만 전면 보수해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고쳤습니다. 채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새롭게 문을 연 교회는 지역 주민과 시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채부동 교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문화유산으로 영국과 프랑스 근대 건축 양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대량 해고는 없었다. 서울시가 발표한 아파트 고용 현황 전수조사 이후 각종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제목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무급 휴게 시간을 늘리는 꼼수 연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에 대한 경비원의 우려도 크지만 노동과 임금의 질을 개선하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단지 양적인 측면으로만 계산되는 건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